요번에 저 구글에서 하는 행사를 다녀왔는데 이게 무슨 구글 그 G 스위트? 네, 그 관련해서 하는데 제일 관심 있었던 내용은 사실 저는 기술 쪽이니까 G 스위트를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 근데 뭐 메일 머지 같은 기능들이 좀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한국에 여기서 이제 리전이 아니고 팟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팟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도. 팟이 뭐예요? 그러니까 AWS로 치면 리전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G 스위트가 뭐 미국 쪽 서버에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얘기하시기를 그 발표하시는 분이 팟에 한번 트래픽이 들어오면 구글 내부망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제 트래픽이 가는데 팟이 지금 한국에 없어서 도쿄에 팟을 두고 가고 있나 봐요. 도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느린데 이제 한국에 생기면 내년 초쯤 한국에 생기면 이제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엣지 개념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엣지 안에서 빨리 간다는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년 초에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 그거랑 맞물리나 봐요. 그렇겠죠. 네,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술적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G 스위트 그 모임 가신 날. 뭐가 있었죠? G 스위트 비밀번호가 14년 동안 평문으로 저장되고 있었다고. 아, 그래요? 네. 누가 어떻게 하다가 구글 안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문으로 14년 동안 저장돼 있었대요. 아이고야. 비밀번호가 일부 계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비밀번호 다 리셋하고 네. 어드민한테 메일 보내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필 그거 가신 날이었어.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얘기 안 물어보시던데. 그러겠죠. 일본에도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장하나 봐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일본에도 리전 오픈은 이미 했었잖아요. 그럼 리전이랑 데이터 센터랑은 다른 거예요? 뭐 약간 다르죠. 사실 데이터 센터는 AZ 개념이죠. 아마존으로 쳤을 때 어빌리티 존 가용 영역. 그러니까 한국에도 AWS로 치면 서울 리전이 있고 네. 그 안에서 AZ 개념으로 그 가용 영역 하나가 IDC 하나 개념이거든요. 그냥 가용 영역 하나가 날아가도 이쪽에서 떠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쨌든 지금 리전 오픈하고 막 할 때 기존 데이터 센터들 임대해서 했거든요. 아마존도 외국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직접 못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글이 일본에다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은대요. 해서 땅을 샀다고 발표했어요. 치바현이라 그러나요? 치바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본어만 잘 아시고. 치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일본 어디가 있겠죠. 네, 치바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용지를 구매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예측한 이유가 있어요. 구글이 도대체 왜 직접 지었냐. 근데 직접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자체 딥러닝 전용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TPU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할 때. 그래서 이거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큰데 네. 이거를 돌리려면 조건이 진짜 까다롭대요. 우선 이 프로세서 한 개가 전력을 400W나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면 막 그래픽카드 1080 막 꽂고 막 이거저거 다 꽂아도 사실 600W나 400W로 다 커버되거든요. CPU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해도. 근데 얘는 프로세서 단독으로 400W를 먹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선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예. 그거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열이 많이 나요. 그만큼. TPU는 뭐예요? GPU처럼 추가로 꼽아 쓰는 장치인 거예요? 약간 전용 프로세서예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전용 채굴 CPU 같은 게 있거든요. CPU는 있고 거기다 TPU를 추가하는 거 아니면 약간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네. TPU 따로 있고 이쪽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 연산할 때만 애한테. 근데 그게 400W 정도 나는 거. 그렇죠. 하나가 프로세서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혀야 되니까 빨리 식혀야 돼서 냉각 액체를 쓴대요. 그냥 우리가 쓰는 공냉이 아니라. 예. 근데 순행도 원래는 머신러닝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순행도 안 좋거든요. 그래요? 그냥 순행은 엄청 열이 올라갔을 때 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냉각 전용 액체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또 더 빨리 식히는. 예. 그걸 쓰려면 물이잖아요. 어쨌든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해 주려면 데이터 센터가 건물의 바닥 하중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액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들은 다 기계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얘들은 그 공간에 물까지 들어가니까
우선 훨씬 더 하중이 커야 되고 네. 또 순행 배관 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그쵸. 근데 이거를 보일러 깔듯이. 그렇죠. 근데 이걸 커버해줄 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짓는 거고 지금 아시아에는 대만하고 싱가포르에는 직접 지었대요. 와. 근데 이게 아마 한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경기도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경기도에는 없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MS 쪽은 직접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부산에도 있고. MS는 약간 직접 짓는 식인 것 같고 네. 구글이랑 아마존 나머지는 다 임대하는 거고 저기 토스트 클라우드라고 NHN 엔터가 하는 데는 판교에 직접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판교에 IDC가 있어요. 그게 각이에요? 아니 NHN 엔터랑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구나. 네, 죄송합니다. 예. NHN 엔터가 판교에 IDC 직접 지었고 네이버는 이제 춘천에 지었는데 지금은 NHN이 아닌 거 아니에요? NHN이 아직도 있나? 이름을 NHN 엔터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NHN이 네이버로 바뀐 거 아니에요? NHN이 분리되면서 네이버랑 한 게임이잖아요. 사실 네. 네이버는 NHN 이름 안 쓰고 네이버를 썼고 한 게임은 떨어지면서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NHN 엔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완전 별개 회사예요. NHN이 뭐의 약자예요? 네이버 한 게임 네트워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진짜로는 넥스트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제 딱 봐도 네이버 한 게임 합병할 때니까 약간 그 이름을 넣은 게 아닌가 싶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는 서비스고 NHN이 그 회사명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NHN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확장된 것도 다 네이버니까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치바는 찾아보니까 그냥 도쿄 옆에 있긴 하네요. 그렇죠. 가깝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찾아보면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잖아요. 서로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가까운 걸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가용 영역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가 거리가 가까우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전에 그 플래시 보이즈라는 그 미국의 주식 단타 쪽도 보면 조금이라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조금의 지연 시간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치바현 쪽에 이제 다 모여 있나 봐요. 가깝다는 거는 회사가 달라도 데이터 센터 가까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회사는 IDC 하나로 커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개 지어야 되고 막 서로 내부 네트워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치바 뉴타운이 여기 말하기로는 데이터 센터계의 긴자라고. 긴자가 뭔지 한국으로 치면은 데이터 센터계의 강남인 거죠. 저는 치바를 어디서 많이 들었지 했는데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남북 단일 탁구팀 만들어서 나갔던 그 이야기를 다룬 건데 그게 경기가 치바현에서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구글은 막 이런 상태예요. 어쨌든 도심지 안에 IDC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도 춘천에 IDC가 있긴 한데 사실 IDC 운영하면서 건물 하나에 집중돼 있으면 안 돼요. 그 금융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물리적인 위치 한 군데 놔두면 안 돼요. 백업 IDC 같은 게 외부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돼요. AG 개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DC 건물에 장애가 나면 혹시 불나거나 해서 소실되면 다른 쪽에서 커버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하나만 가지고 IDC나 클라우드 사업 못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직접 그쵸. 운영하는 IDC는 춘천 하나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백업은 뭐 KT나 이런 IDC 임대해서 쓰겠지만 그래서 네이버가 몇 년 전에 용인에 IDC 짓는다고 발표했거든요. 네이버가 춘천에 지을 때는 뭐 바람이 뭐 식혀주고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치바현도 이쪽도 보고 하면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그 바람이 식혀줄 정도려면 미국 페이스북이나 애플 하는 것처럼 저기 진짜 알라스카. 뭐 북극. 진짜 추운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빨리 통일되면 개마고원에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지연은 있고. 해서 네이버가 용인 IDC 짓는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기사 보니까 지금 시작도 못했대요. 시작 못한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대요. IDC를 약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요? 땅은 샀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용인시 원래 그때 용인시장이랑 다 도와준다 했는데 시장도 바뀌었고 주민이 그때 반대하니까 용인시장님이 좀 비리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용인 사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 용인시장님이 좀 비리가 많아서 그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아마 재검토를 다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밝혀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얘도 같이 묻어가는 건가?
그래서 아쉽네. 지금 약간 주민들이 막 뭐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아니냐, 전자파가 많이 나오냐, 막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판교에 IDC 있고 막 미국도 보면 IDC 많은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랬는데 용인시도 이제 안 도와주고 네이버도 약간 붕 뜬 상태. 사실 IDC 계획하고 지어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러면 아마 네이버도 클라우드 사업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만약에 잘 되더라도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네이버가 퍼블릭 어떡하지? 클라우드가 있어요?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들었던 거는 막 좀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무료로 쓰게 해주고 처음에 예전에 처음에 그랬죠. 그런 것만 했던 거 아니요. 보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AWS 잘 되면서부터 엄청 밀었고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례가 없죠. 성공사례. 네이버도 심지어 다 전환 이건 좀 애매한 문제지만 네이버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사실 네이버 내부에서도? 자체의 사례만 네. 있었어도 좋았을 거고 네이버는 지금 IDC 그냥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라우드로 쓰는 게 아니라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랬고 네.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모르죠.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 네이버는 아닌데 우리가 쓰는 것 중에 NH 엔터건 쓰긴 하잖아요. 그건 토스트 클라우드. 네, 토스트 클라우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토스트 클라우드는 약간 좋은 게 사례가 있어요. NHN 엔터가 좀 문어발식으로 많이 인수하긴 했어요. 네. 뭐 티켓 뭐 링크인가 뭐 이런 거랑 네. 뭐 고도몰 뭐 이런 거 많이 인수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토스 클라우드에서 돌고 게임사들한테도 팔고 토스 클라우드는 심지어 일본도 진출했거든요. 약간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장애 나면 자기들도 자기 자회사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깔끔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이버가 뭐 잘할 수는 있는데 이게 IDC를 못 지으면 결국 임대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AWS 다 임대해서 하는 거죠. AWS는 한국에 일본도 아마 AWS는 네, 임대로.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용인이 좀 좋은 게 판교도 근처에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경기도권에는 사실 들어갈 만한 곳이 강남 근처에는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비싸게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싼 네, 지역이. 그쵸. 아니면 이제 북쪽으로 가면 파주 뭐 이렇게 가야 근데 이게 되는데. 약간 엮여 있어요. IDC가 상주 인력도 좀 필요하고 해서 너무 멀어지면 그러니까. 그 고급 인력 네, 나름 네, 뭐 네. 고급 네. 인력들도 네.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용인이 최적이라 원래 IDC가 목동 IDC 좀 유명하고 용인에도 용인 마북에 IDC 있어요. 그래요? 예, 네이버도 써고 했었어요. 마북에도 IDC 있고 그런데 이제 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 것 이게 같아요. 약간 그 전자파에 민감하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 휴대폰 그러니까 뭐지? 기지국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작은 거 있잖아요. 뭐 몇 개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너무 과민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집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비드 나는 중에도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데 베터콜 사울이라고 있거든요. 브레이킹 배드에서 네. 스피노프한 거기에 주인공 아저씨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든 전자기기에서 막 전자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본인 심리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기계가 많아지니까 전 심리적이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많은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건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 아나키 같은 거? 아나키가 뭐예요? 약 안 주고 아이 키우기. 아 그게 이번에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안 아프게 키우기가 아나키예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름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번에 형사처벌 받게 됐거든요. 네. 아마도 그 운영하시는 분이 약 주지 말고 막 이상한 처방 같은 거 해주고 네. 그랬나 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좀 심한 사례인 것 같고 그렇죠.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사 하나 나온 거 보면은 그분이 좀 교수님인가 되게 오랫동안 이런 거 연구해 왔었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예전보다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아니, 서울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수치도 정도는 20-30년보다 네. 낮고 더 낫다. 훨씬 낮아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 되게 많고. 자기가 체감하는 것과 그쵸. 근데 사실 미세먼지라는 게 체감이란 말이 웃겨요. 체감이 왜냐하면 안 되죠 사실. 체감이라는 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거의 기분인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되게 검은색 표시를 이렇게 뜨고 하면은 나갔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이게 센서가 발달한 거지 사실 내 체감이 발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애매한 것 같고 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방사능 문제 같은 것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도쿄에 갔을 때 내가 영향을 받는 건가? 그쵸. 뭐 아니면 간접적으로 뭐 농산물이나 이런 영향을 받는 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애매한 것들이 좀 애매한 것들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탄고지도 사람마다 문제되잖아요. 이제 점점 저탄고지. 달라지는 것 같아. 약간 다양화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것들도 그쵸. 좀 신경 쓰는 네. 거잖아요. 미국이나 영국도 예전에 공기 진짜 안 좋아서 사람 죽었는데 아, 그쵸. 네, 이런 게 영국이 약간- 스모그가 되게 심했죠. 점점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뉴욕도 그 아나키처럼 거기 이제 특정 사람이 한 건 아니고 홍역 주사 안 맞는다고 네. 맞아요. 하는 게 그게 있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나키가 된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요새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이랑 홍역 발병으로 사망자가 진짜 많대요. 애기들. 요새 난리 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역 주사 같은 거 백신 안 맞는 거랑 지구 평면설 이런 거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끝이 없네 거기.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IDC를 점점 이제 많이 늘어나. 지금 AWS만 해도 당장 가용 서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쵸. 점점 전환되고 있거든요. AWS가 커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존 IDC 있던 서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해갖고 IDC를 다 커버하고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IDC로 커버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짓겠죠. 커버 못한다는 건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 거를 이제 전환을 하는데 전환 안 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IDC 계속 있는 회사들. 네. 근데 그 회사는 서버 100% 안 쓰니까. 저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게 저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 특히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이라서 좀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차라리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훨씬 쉽게 해결된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는 AWS 일본 쓸 때도 그 레이턴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보통 230이면 나오니까 한국에서 쓰나 일본에서 쓰나 상관없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헬이니까 근데 그건 좀 다른 이슈죠. 그건 IDC랑 다르게 이제 다른 이슈긴 하죠. 네. 국가 간에 연결되는 그 방 네. 관리인데 그래서 구글도 그러니까 그게 한국하고 일본은 우리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랑 미국은 경제 나름 1, 2위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민감해가지고 그 사이 해저 케이블이 지금 몇 개가 깔려 있어요. 와. 구글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니까 구글이 직접 네. 깔아버린 거잖아요. 몇 개 페이스북인가? 몇 개 연합해서. 그리고 아마존도 호주에다가 아마존은 호주 쪽으로 뚫었어요. 아마존 호주로 뚫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너굴님이 그 빈트서프 왔을 때도 네. 갔다 오셨잖아요. 네, 네. 빈트서프가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아니 망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은 우리가 해저터널 다 깔고 해놨는데 왜 KT가 그런 KT라고 뭐 말하는 그렇죠. 같아도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망중립성 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그 영어라서 인터뷰한 다 거를 알아듣지 좀 못했어요. 봤었거든요. 네. 저도 뭐 갔던 건 아니지만 네. 보니까 대충 그런 뉘앙스에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제 깔고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다른 회사에서 독점해서 뭐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해외망 자체는 그런 걸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해저망을 깐 거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사기업들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KT가 독점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트래픽이나 나가는 트래픽을 KT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말하자면? 해외망 네. 쓰면 사용료 내야 되니까 KT가 거기서 제어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아 우리가 한국에 망 깐 비용이 있는데 너네 와서 공짜로 쓴다고 공짜로 그 쓰면 얘기구나. 돈 뜯어내니까 네. 이제 아니 전 맥락이 세계 여러 개가 망을 있는 우리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네. 뚫어놨는데 너네 한국 그 조금 안에서 한다고 그걸로 철집이 받을 네. 거면 전 세계 미국에서 망에서도 한국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KT한테 지금. 반대로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었을 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미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소수한테 독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IDC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지금 구글, 아마존 이런 데가 해저망을 직접 깔고 있잖아요. 아마 이쪽 속도가 워낙 빨라지면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안 쓰는 애들은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질 거예요. 자체 IDC 쓰고 이러면 해외망이나 나가는 게. 이런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가 깔았으니까 마음껏 쓰는데 근데 지금 저희도 우리 그 예전 회사에서도 같이 있었지만 너울님이랑 저는 그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 회사에도 겪고 있는 거긴 한데 심증은 있지만 뭐 증거는 없지만 심증만 있는 걸로 봤을 때 회사에서도 네트워크 속도 굉장히 많이 느려지거든요. KT 쪽에서 보면 아마존 콘솔도 잘 안 떠요. 느릴 때는. 그리고 전에 우리 도커 배포할 때도 너무 급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바로 빌드에서 나가는데 20kB, 30kB 네. 나오고 한국 것들은 잘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 꽤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증이긴 하지만
제약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걔들 제약할 거예요. 해외여행 나가는 게 돈이니까. 지금 퇴근 시간 근처마다 느려지거든요. 오후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제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KT가 구글한테 사실 말할 처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구글한테 돈 받았다가 구글이 유튜브 한국 캐시 서버 없애버리면 KT가 지금 해외망에 돈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가 잘 될수록 KT가 해외 서비스들한테 돈 뜯어내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쵸. 아마 구글이 만약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망을 KT가 제일 비싸게 쓰는 해외망 쪽으로 돌려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구글이 저쪽에서 해서 KT가 싱가포르한테 돈 많이 쓰네? 싱가포르 라인이? 일본 라인은 싸고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쓰는데 걔가 그걸 돌려가지고 싱가포르 라인만 쓰게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망 가진 애가 대빵인 것 같아. 뭐 그런. 그렇긴 하죠. 네이버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사실은 얼마 전에 여기는 안 썼는데 그거 있었어요. 구글이 서울리전인가? 클라우드 AWS 서밋 할 땐가? 네. 네이버 춘천 IDC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클라우드 국산으로 써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이런 인터뷰 해가지고 봤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하필 이쪽에서 발표하는데 딱 그날 맞춰서 춘천 가서 해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죠. 국산을 애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국산 OS도 출시됐잖아요. 맞아요. 팀엑스. 그거 출시된 거예요? 네, 출시됐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써본 것 같더라고요. 써본 것 같은데. 트위터에 네. 올라오긴 하던데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아는 게 없어서. 저도 아는 게 없어. 그냥 포도주 냄새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 포도주 냄새가 뭐예요? 와인. 와인이랑 그 와인이라고 리눅스에서 그 윈도우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들. 얘네가 지금 국산 OS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리눅스랑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서 만든 느낌? 근데 팀엑스 OS 출시랑 약간 정부가 발표한 거랑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뭔가 했죠? 윈도우 OS 리눅스? 네, 리눅스 쪽 하겠다고 한 거랑 약간 겹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어폭스를 쓸 수 있어요. 뭐 그쵸. 그게 나쁜 방향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위에서 포장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좀 개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기 너무 딱 쉽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리눅스 기반에서 우리가 오픈 소스웨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윈도우랑 결합된 소프트웨어 만들고 싶다, OS 만들고 싶다. 뭐 국산이라고 강조하기보다. 근데 계속 국산 OS 막 우리가 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국산 마케팅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제가 되는 거는. 몇 년, 한 10년 넘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라도 관심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돈 벌면서 버티고. 그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있는 신기한 것 같아. 돈을 어디서 땡겨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엑스 큰 회사인가? 뭐 옛날 비슷한 거 뭐 DB도 있었고 나름 잘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네.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고 일본에서 그 도쿄 공대라고 여기 유명해요? 몰라요? 도쿄대학 몰라 도쿄대학의 공대를 얘기하는 거죠? 도쿄 모르겠어요. 그냥 도쿄 공대라고 번역했더니 나왔어요. 도쿄 공대가 따로 있나? 모르겠어요. 도쿄에 있으니까 그래도 인서울만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겠죠.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2014년부터 신입생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나 봐요. 네. 어떤 아이폰을 쓰는지 뭐 어떤 SNS를 쓰는지 해서 4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2019년 신입생의 76%가 아이폰이래요. 역시 일본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2014년에는 50%밖에 안 됐대요. 50%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2014년에 그러니까 50%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비율이 더 늘어난 거죠. 원래 일본의 OS 점유율이 아이폰 7이고 안드로이드 3이었으니까 한국이랑 거꾸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학생 레벨에선 돈이 없으니까 안드로이드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와.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폰을 좀 돈 주고 살만해졌나? 아이폰 신기하다. 가격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기해. 1795명인데 전원한테 회신을 받았대요. 샘플링이 아니야. 신입생들이니까 많이 잘 됐잖아요. 통계가 필요 없네. 놀랍다. 어떻게 받았지? 그쵸. 그리고 남녀 비율도 좀 신기해요.
64대 36이에요. 남자가 64? 네, 여자 비율이 36이나 돼요, 공대인데. 원래 컨공 쪽은 좀 높은 것 같은데, 여기는 공대는 골고루 섞여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SNS도 조사했는데, 1등, 이제 복수 응답되는 건데, 네. 1등이 라인인데 99%예요. 와, 역시 라인. 그리고 2등이 트위터 80%. 근데 트위터는 계속 높아서 이제 변화가 많이 없더라고요. 라인도 그렇고. 네, 3등이 55% 인스타그램인데 올라가고 인스타그램 상승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 한국에서 이제 좀 하향세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네. 그리고 4등 좀 신기했어요. 스노우. 네이버가 했던. 네. 이게 25%인데 작년에 30%였고 떨어지고 있고 페이스북은 9%. 와, 그것도 하락세예요. 그 9%에도 또 하락세야. 와,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약간 익명성을 중요시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네, 그래서 트위터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N모님이 날마다 트위터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뭐지? 바로 옆에 있었네요. 네. 네. 그분 보면 일본 사람들이 트위터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근데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뭐 일본에 치맥 인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또 일본 사람들도 되게 한국적인 사람들도 한국적이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근데 저는 사실 페이스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내가 왜 페이스북을 이렇게 힘들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싸이월드 안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사실. 이게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데 대한 적당한 관심과 나를 적당히 드러내는 것과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게시글 쓰는 걸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트위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기 좋아서 요새 그것도 잘 안 하긴 하지만. 또 넘어가자면 이제 제가 쓴 건데 이것도 고랭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도쿄 공업대 조금 보충해 보면은 네. 그냥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으로 치면 뭐 카이스트급인 것 같긴 해요. 엄청 좋은 데네. 네. 근데 뭐 전국에 제일 좋은 학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충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대학 순위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꽤 높은 데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일본의 대학 순위 그거 이렇게 딱 봤는데 네. 공대 비율이 꽤 있더라고요. 유명한 공대들 일본은. 어쨌든. 네, 아무튼. 네. 그리고 고랭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크롬에서 또 지금 똑같은 글이 나왔어요, 사실. 고랭이랑 크롬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픈소스잖아요. 네. 근데 커밋 받고 막 이런 거를 구글이 다 제어해요. 네. 구글 직원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고랭 이것도 고랭이라는 거는 커뮤니티의 언어가 아니라 구글의 언어다. 지금 크롬도 크로미움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이게 아니라 구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 좀 오픈소스 정책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랭이나 이쪽을 자기들이 계속 제어하고 이 커밋이나 PR이 와도 다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쳐내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우연하게 기사를 봤는데 VM웨어가 엄청 이제 사실 사양 기술 그런 식으로 접어들고 있었잖아요. 도커 때문에, 컨테이너 때문에. 근데 쿠베 쪽에 오픈소스 기여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VM웨어가 그쪽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쿠베도 처음에는 구글 거였잖아요. 구글 거다가 구글이 이제 오픈을 했고, 그래도 엄청 많은 지분을 한 70-80%를 구글 직원 혹은 이제 구글과 관련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럼 쿠베도 우리 게 아니고 구글 건가? 그러면 쿠베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쿠베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구글이 이제 관리를 해서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CNCF에 넘어간 상태잖아요. 기증을 했죠. 기증을 했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하기는 애매한 단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은 경우 어쨌건 구글이 주도권 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잡고 있다. 네. 뭐 PR 안 받아준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CNCF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CNCF에도 기여 많이 한 기업들이라든지 거기도 이제 어쨌건 프로젝트 운영돼야 되니까 컨트리뷰터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거기서 독점적으로 이제 구글 거다라고 주장한다거나 구글이 뭐 제약을 건다거나 할 수는 없겠죠. 네. 거기 이제 구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랭이나 크로미움은 안 그렇다. 크로미움은 잘 모르겠는데. 크롬도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 링크는 안 했는데 이거 하고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봤어요. 또 크롬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크로미움이 있는데 이제 구글이 아무래도 리드에 나가고 하니까 이제 MS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MS가 더 기업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코드가 공개돼 있다는 게 어쨌건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코드 공개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상 뭐 라이센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라이센스가 자기네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뭐 아니면 이제 포크해도 되지만 하는데 없다든지 뭐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잘 모르겠긴 해요. 뭐 오픈소스라는 게 사실 뭐 진짜 오픈소스는 이제 진짜 과거에 그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GNU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약해지긴 했는데 사실 이게 오픈소스 세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1세대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사실 그 다음 세대도 인정 안 하잖아요. MIT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다 GNU로 해야지. MIT 1세대가 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리처드 스톨만 파가 있고 그쵸, 아닌 사람 네. 파가 있는 거죠. GNU에서 보면은 그거 있었는데 그 브라우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디터였나? 에디터가 오픈소스에 얼마나 그 열려있는 오픈 에디터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VS 코드 같은 거는 아마 거의 뭐 시드 순위에도 비딩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쪽이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다음 세대가 GitHub 기반으로 해서 코드는 공개하고 니네 맘대로 써 아니면 좀 더 이제 민감한 문제들 생겼을 때는 좀 다른 라이센스 가져온다든지 했었고 GNU는 거의 안 썼죠. GNU 들어간 게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쓴다거나 기업 같은 데서는 특히나 빡빡하니까. 못 쓰겠죠 회사에서. 그렇죠. 공개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아갔던 것 같고 이게 안 받아주면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하면 사실 누가 소유했든 상관없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냥 PR 몇 번 날렸는데 계속 거부당하니까 예전에 도커도 그랬잖아요. 도커도 그랬어요? 코OS 만들던 애들이 하도 안 받아주니까 컨테이너 따로 표준 만들었다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하도 안 받아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이제 요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다거나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엄청난 기여를 해온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독점화되거나 이제 특히 크롬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제 한번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약간 과거에 AI처럼 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얽혀 있긴 한데 근데 뭐 단순히 오픈소스냐 아니냐의 문제 오픈소스가 아니라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꼭 아워스가 돼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긴 해요. 꼭 코드가 반드시 다 공개되어야 좋은 건가? 이번에도 되게 물론 이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철학 가지고 했겠지만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리디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드 굉장히 많이 공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버그 바운티 열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프로덕션 코드를 되게 많이 오픈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아마 외국에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 정도까지 오픈해서 개발을 한다는 게. 근데 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철학을 담은 문서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제 오픈되어 있을 때 더 빨리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서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실제로 뭐 오픈소스로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코드를 다 공개해놓고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꼭 이제 다양한 이제 포지션들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아워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리디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는 또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코드는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GitHub 기반을 통해서 오픈소스라는 그 이제 GNU만큼 아니지만 오픈소스라는 게 엄청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단어가. 약간 요즘은 그죠. 오픈소스면 PR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GNU 시대는 이제 아예 물 건너. GNU는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오픈소스는 GitHub에 있어야 되고 PR을 받아줘야 된다. 약간 이런. 요새는 확실히 리처드 스톨만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상징적인 존재? 우연하게 그 출판사에서 리뷰 제안을 받아서 리뷰했던 책이 있는데 뭐 영어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픈소스를 통해서 커리어 개발 뭐 이런 식의 책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오픈소스 쪽에 계신 한 분이 쓰신 글 책인데 근데 거기는 의외로 GitHub으로 뭐 트렌드가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처드 스톨만이 얘기했던 그런 거에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려는 그런 책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도 그렇게 쓴 걸 보면 그렇게 확 해버리면 그러니까 깃허브이 이제 대세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좀 불편해하시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거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모든 기술을 한 10개 정도 적어놨는데 실제로 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론 GNU가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지만 아니. 실제로 쓰는 브라우저는 크롬밖에 없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 파이어폭스 많이 써요. 근데 GNU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파일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서 GNU가 안 보일 뿐이지 리눅스나 그쪽은 다 GNU 기반에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가 GNU죠. 그 안에 들어가는 짜잘한 것들도 많죠. 네,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GNU가 파일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긴 한데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기본적인 오픈소스의 정의를 했을 때 깃허브이 큰 파일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깃허브에 있냐 아니냐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번에 아파치도 다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아파치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루비도 넘어간다면서. 루비는 깃으로 넘어갔어요. 깃허브는 아니고. 깃. 네, 그래서 깃허브는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레드마인 쓰고 있어서 깃으로는 아직 못 가, 깃허브는 아직 못 갔고 그게 이제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쪽은 이야기가 많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타견이고 네, 큰 무게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렇죠 뭐. 노글님 가셔야 된다면서 언제? 더해요? 네? 괜찮으시. 알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맥용 엣지 브라우저가 네. 베타 카나리 버전 나와서 이제 써봤거든요. 딱 깔고 뭐 가운데 팝업이 나오면 꼭 설명서 그 가이드처럼 다음 누르게 딱딱딱 누르면 크롬이 나와요. 북마크도 다 땡겨와서 그대로 있고 탭이랑 디자인이랑 다 똑같아요. 프로필이랑 해서 심지어 저는 이제 2개 띄워놓고 이제 왔다 갔다 전환하잖아요. 구분을 못 하겠어. 심지어 누가 옆에서 엣지 깔았다고 해서 보더니 이거 크롬 위주 하니까 엣지였어. 그거 그러면은 로그인 있잖아요. 크롬에 프로파일 기능. 프로파일 기능 그거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계정도 연동이 돼요? 네, 계정 구글 로그인 하는 거니까 그거는. 와. 구글 로그인 해요? 그건 안 눌러봤지만 뭐 구글이겠죠. 어쨌든 지메일 어차피 로그인 개념이 없잖아. 그 싱크는 이제 MS 걸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싱크는 MS 걸로 할 것 같네요. 근데 좀 다른 게 익스텐션 누르면 원래 크롬 스토어 나오잖아요. 근데 익스텐션 누르면 뭐 윈도우 스토어로 가기가 나와요. 윈도우 스토어 가면 그 플러그인들 따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구글 크롬 앱 스토어를 공유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부분 좀 신기했는데 왜 그거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뭘요? 구글 쪽에서 사실 다른 회사 브라우저니까. 크롬은 오픈소스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크롬 앱 스토어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또 안 올리는데. 제 생각에는 MS도 뭔가 가져가야죠. 이게 크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놓고 이거 크롬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엣지 깔면 그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디펜더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디펜더가 뭐예요? 엣지에 있던 건데 브라우징 하다가 위험한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주소 창문 옆에 바로 기본 디폴트 켜져 있어요. 네. 그 은근 잘 잡아줬던 것 같거든요. 구글은 뭐 물론 구글 크롬이 알아서 차단해 버리잖아요. 파이어폭스도 있어요. 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뭐 정확히 못 봤는데 좀 그런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터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터진 건 아닌데 구글이 얼렛이 API를 제공을 해서 사이트에 위험한지 아닌지 알려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다들 이제 그게 너무 잘 나가니까 구글 얼렛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잡아주는 게 뭐 1년 이상 방치되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도 또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걸 쓰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엣지가 이게 베타 나온 거긴 한데 또 이슈가 있는 게 유튜브에서 같은 크로미움인데 디자인을 차별한다고 엣지로 들어가면 옛날 버전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정확히 유저 에이전트에 엣지 정확하게 EDGE가 들어가면 잘 보인대요. 근데 요번에 나온 그 맥용 엣지는 그게 이제 베타 같은 느낌이니까 EDG라는 UA를 썼나 봐요. 근데 그걸 쓰면 들어갔을 EDG 세 글자. 세 글자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약간 옛날스러운 그런 그렇죠. UI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실수냐 아니면 의도냐. 의도면은 구글 진짜 나쁜 놈들.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의도적으로 크롬 아닌 브라우저들은 성능이 그렇죠. 이렇게 안 좋게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파폭이 특히나 네, 타겟이었죠. 타겟으로 그런 얘기들이 뭐 있어서 요번 증명된 것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혹들이 있긴 근데 했어. 이게 약간 그런 차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얘가 그 기능 지원 안 해주니까 에러 나니까 9버전 돌리고 파폭도 뭐 9버전? 웹앱 쪽에 지원 안 하는 기능들 때문에 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크로미움 엔진이면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구현체가 다르잖아요. 어차피 그거를 크롭미움을 그냥 올리진 않을 거고 거기다가 다시 포크를 해서 작업을 하고서 뭐 계속 쫓아간다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엣지 코드는 다르겠죠. 유저 에이전트 보관? 이거는 뭐 제 생각에 실수라기보다는 MS가 먼저 말했어야지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애들이 3글자짜리 쓰는지 그쵸. 4글자 쓰는지 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또 크롬 네. 이거 써놨나? 맨 이거 밑에 있네요. 이거 불확실하긴 한데,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게 불확실하다기보다는 지금 저도 정확히 이걸 안 확실하죠. 봐서 어쨌든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했었고 하겠다고 했던 거죠. 예전부터 그런 기능, 그러니까 그 뭐죠? 애드블럭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차단하겠다 이런 네. 기능을 내놓겠다고 예전에 발표했고 지금은 제가 기사 봤을 때 그건 뭐였냐면 그 차단 기능을 내놓긴 할 건데 기업용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인지 써도 제목만 봤을 때는 기업한테만 제공하겠다 이런 그 기능을 네. 크롬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뭔가 기업들이 쓸 때 특정 기업은 뭐 못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애드블럭이랑 같은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드블럭이 같은 사업 할 수 있죠. 착한 애들인 것 같아도 돈 내면 풀어주거든요. 네. 특정 사이트를 네. 구글이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 사이트는 애드블럭 작동 안 하게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새는 애드블럭 말고 다른 걸 쓰긴 하는 것 같더라고. 유블럭 오리진 같은 거 이런 게 좀 더 낫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정 자체는. 근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된 것도 이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유블럭 이슈인가 그쪽에서 광고 쪽을 차단하는 API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봤어요. 근데 잘 원래 모르겠어요. 유블럭을 쓰다가 네. 사람들이 유블럭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서 애드블럭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반대 아니에요? 전 안 반대인가? 쓰니까. 뭐 하여튼 네. 저희 아무튼. 이제 애드블럭이 저희 ODK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쵸. 애드블럭에서는 광고를 차단해 버리는데 이게 그 영상 플레이되는 중간에 나오는 광고들도 네. 알아서 잘 걸러버려요. 똑똑하다. 네, 똑똑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온드밴드 코리아가 외국에선 좀 유명한가 봐요. 이게 레딧에 채널이 있는데 애드블럭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그 광고 차단 막는 기법을 사용을 하면 하루도 안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 이거 쓴 것 같아. 그럼 해법이 이제 한 일주일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 그 우리 전용 필터가 있었어요. 온디맨드 코리아닷컴 전용 필터가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 되면 우리는 또 그거 보고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막 막고 막 그걸 그랬거든요. 개인이 하는가요? 애드블럭 커뮤니티가 회사에서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같아요. 애드블럭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필터만 뭐 어떻게 추가를 하면 되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최근에 애드블럭 쪽에서 얘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포기할래 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만든 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거 아니라 광고 차단하는 걸 너무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한다고. 온디밴드 코리아 쪽에서 너무 열심히 대응을 하니까 이거에 대응하느라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온디밴드 코리아를 포기했어요. 얘네가. 근데 그걸 커뮤니티가 만들고 있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이렇게 어떤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온디밴드 코리아 그만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돈 낸 거 아니에요? 돈은 안 냈어요. 돈 내면 그냥 애드블럭이 원래 해준다니까? 코드 대응을 열심히 했어요. 돈 내면은 애드블럭이 풀어줘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 노력. 근데 뭐 언제 대비 살아날지 돈을. 몰라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크롬에서 그래서 애드블럭 같은 플러그인들을 차단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반기는 기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쵸. 약간 비즈니스에 약간 크리티컬하니까. 해서 걔네들이 좋은지 모르겠어. 낙교님은 이제 차단하는 거 좋지만 저는 사업자 관점에서 그리고 요즘 CP님 말 듣고 저도 자꾸 끄고 있어요. 애드블럭 같은 기능. 이 서버비 애들도 돈 내고 나한테 공짜로 주는데 만약 이게 점점 없어지면은 나중에 인터넷 세상에 빈익빈 부익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그 예전에 제로 레이팅처럼 구글이 제공해주는 정보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서 파이어폭스 쪽이 오히려
이제 내장된 기능은 광고 차단이라기보다는 트래킹 차단 쪽에 가깝잖아요. 그 파이어폭스에 내장된 프라이버시 기능. 광고 차단을 제공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트래킹 차단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하면 뭐 개인 정보는 안 털리면서 좀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뭐요? 파이어폭스 만든 사람이 나와서 만든 그 브레이브인가? 브라우저 있잖아요. 네. 몰라요. 브레이브라고 있어요. 근데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이어폭스 관련자인 것 같아요. 브레이브라고 이렇게 사자 모양인데 걔들은 기본으로 뭐 차단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 트래킹 기본 차단 기능도 있고 막 그런데 걔들은 신박한 거 내놨어. 광고주랑 나랑 그 광고비를 반띵 하나? 아무튼 이렇게 나눠갔는데 그거를 코인으로 나눠갔자. 그래서 브레이브가 이제 제휴한 그 사이트랑은 광고를 보여줘요. 원래는 걔들이 광고를 안 보여주거든요. 그 브라우저 쓰면 유튜브고 뭐고 광고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신박하게 잘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이에요. 안 깔아도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유튜브 들어간 광고가 안 나와. 근데 우리랑 제휴를 하면 사용자한테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사용자도 돈 번다고 그 광고를 보겠다고 체크를 했으면 사용자도 광고를 보면서 돈을 받고 브레이브도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만약에 광고를 보는데 이 사업자랑 우리가 제휴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막 모아놨다 나중에 주겠다. 재미있는 방식이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건가 보네요. 토큰 이름은 잘 몰라요. 직접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브레이브를 받으라고 나오긴 하네요. 이거 토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광고 쪽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텐션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텐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텐션이 아닌가? 아무튼 이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둘지에 대한 그런 주도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컴퓨터를 켰어요. 작업을 하려고. 내 트위터에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막 뭐 누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쵸. 광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내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뺏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약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광고가 지금 우리 같이 카오스 몽키라는 책도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쪽도 읽어보면은, 에드테크라는 게 결국에 사용자 식별이라는 문제랑 엄청 많이 엮여 있거든요. 이 사용자 정보를 알 수 없는 동안에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사용자 정보를 있어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앱 이런 거 오프라인까지 해서 이걸 딱 모아서 한 사람인지 딱 묶으면은 판단하는 거죠. 관심사를 알아내서 진짜 비싼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거를 광고를 차단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랑 다 묶여 있긴 해요. 단순하게 이제 광고 싫어. 물론 광고 싫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제일 크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막겠다는 사람들을 막게 하는 거는 이게 약간 내가 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유를 제약받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 저는 지지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것 때문에 파이어폭스가 또 한참 주목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왜요? 지금 갑자기 이제 해커뉴스에도 이런 거 뜨면서 해커뉴스에 지금 어제 아침에 1등 했던 게 스위치 프롬 크롬 투 파이어폭스라는 모질라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가 갑자기 뭐 몇백 포인트 받으면서 지금 2600포인트 받고 있는데 거의 저도 안 나오거든요. 왜? 크롬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없던 페이지도 아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확 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블록 핑거프린트 윗 파이어폭스라고 이 핑거프린팅이라는 게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핑거프린팅은 좀 더 뭐라고 해야지? 좀 더 편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사이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저 에이전트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프리퍼런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퍼런스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눈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설정을 쓰는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핑거프린팅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파이어폭스 67인가에서 그 차단하는 그 아까 얘기한 것도 트래킹 방지처럼 그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갑자기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기사가 21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크롬 지질하실 때 이럴 때 또 역습을 해야지. 크롬 계속 의심돼. 크롬 웹앱 좀 어떻게 해봐. 어제 파이콘 예매하는데 계속 안 돼서 내가 파이폭스 써서 그러나 보다. 빨리 크롬으로 들어가야지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오늘도 아까 전에 사이트 하나 아침인가 어젠가 사이트 하나 보는데 지금 한빛미디어에서 무슨 데브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파이어폭스에서 이게 스크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들어서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같이 저희 개발자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크롬이 표준이라고 막 주장하는 분 계신 거예요. 와, 네, 크롬이 많이 표준이라고까지 많이 네, 그 얘기 나가셨다. 들으면서 약간 충격이긴 했는데 요새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사실상 확인 안 해. 엣지도 파이어폭스는. 넘어가고 하니까. 네. 파이어폭스 확인 안 하는 것 같고 크롬에서 되면은 아이 잘 되겠지, 파이어폭스 잘 되겠지, 요런 느낌으로. 아니, 좀 아예 안 돼도 상관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팝폭 상관 더 없고. 그래도 아직 윈도우 많이 쓰니까 아이는 모르겠지만 엣지는 돼야죠. 윈도우에서 다 크롬 써요. 요즘에. 아 그래요? 많이 쓰죠. 일반인들이 윈도우에서 크롬 쓰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쵸. 윈도우에서 그래도- 엣지를 썼으면 점유율 못 올라와요. 50% 넘었어요? 일반인 기준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 따지면 크롬이 이미 50% 이상이에요. 그게 그 이유가 사실은 윈도우에 사람들이 크롬을 그때 빠르다고 쓰기 시작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구글 계정을 쓰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쵸. 이게 엮여가지고 서로 그러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롬이- 인터넷 뱅킹과 쇼핑 때문에 굉장히 높긴 하네요. 인터넷 뱅킹 제가 인터넷 뱅킹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 거지. 그저께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또 까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국민은행 앱에서 딱 들어갔는데 제 OTP가 발급된 지 한 5년이 지나서 배터리가 다 되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웬일이야? 그리고 딱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OTP를 카드형으로 새로 발급을 받을 시점인 것 같다. 그러니까 OTP를 새로 발급을 받을 시점인 것 같다라고 알려줘서 이제 고마웠어요. 사실 OTP 배터리가 다 되면 사실 되게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신청할까 하다가 이번에 카드형으로 신청해야지 하고 그 페이지를 계속 봤더니 뭐 모바일 앱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며칠 뒤에 택배를 받았죠. 등기를 받았나? 하여튼 받았어요. 카드형으로 나왔길래 이제 써봐야지 하고 그 OTP를 썼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하다가 혹시 옛날 OTP로 되나? 하고 옛날 OTP를 썼더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등록이 안 됐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지나서 등록을 해봐야지 하고 모바일 앱에서 막 메뉴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OTP 등록하는 페이지가. 그래서 왜 안 보일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엔 이제 데스크탑에서 열어봤어요. 내가 모바일에서 열어서 안 보였나 보다. 이제 데스크탑에서 해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등록 페이지가. 그래서 뭐지? 하다가 옆에 보니까 막 찾다 보니까 OTP 분실 신고 및 해제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OTP를 해제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못됐네. 분실 신고한 대로 들어갔어. 아니 이게 OTP 등록 및 OTP 분실 신고 및 해제니까 어떻게 읽으면 OTP 해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이제 막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딱 확인을 했더니 갑자기 OTP 분실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OTP를 못 쓰게 됐어. 그 상황에서 당연하게 새 OTP 등록하는 메뉴는 여전히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하려고 분실신고 및 해제 메뉴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실신고 해제하려면 영업정에 가야 된다는 거죠. 밤인데 그래서 하루 기다렸다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카드형 OTP가 막 이제 등록을 해주겠대 처음에. 근데 등록이 안 되네요 이러면서 그 전에 OTP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해제부터 먼저 해주겠대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해제를 하고 카드형 OTP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OTP가 자기네 전산에 없다는 거예요. 뭐 전산에 없다 그랬나? 뭐 등록이 안 됐다 그랬나? 뭐 그래서 막 본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본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뭐 혹시 발급 받으신 지 얼마나 됐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3주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한 달이 지나면 자기네 발급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등록을 해드릴 수 없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가 그냥 새로 하나 카드형 OTP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했던 게 웃겼던 게 국민은행 앱에 들어가면 OTP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하고 막 저랑 같이 찾다가 그분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영업정 창구에 계신 분도.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은 본사에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 국민은행 앱이 과연 고쳐질 것인가. 저희 관전 포인트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오늘 그래서 국민은행 앱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가 오늘 그나마 좀 좋았던 게 오늘 이제 영수증 정리를 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후잉에다가 막 입력을 하고 있는데
카드 영수증은 이게 메일로 명세서가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맥에서 바로 열면 제 비밀번호만 넣으면 볼 수 있어요. 카드 내역을. 그래서 좋았는데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 맥에서는. 근데 오늘 우연찮게 메뉴를 하나 본 거예요. 그게 내 앱,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로 찍으면 로그인이 돼요. 아무런 액티브엑스 설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메뉴가 생겨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계속 써야겠다. 그런 건 좋네. 네, 그런 부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겪지 않으시려면은 네. 카뱅을 쓴다거나 그렇죠. 하는 게 뭐 제일 네이버 페이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윈도우 썼어야죠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전화를 하셨어야죠. 한국에서는 전화가 직방이잖아요. 아주 앱에서 하려고 해서 윈도우에서는 그냥 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윈도우에서 한 거죠, 제가. 앱에서 없어서 메뉴가 없어서 윈도우에서 했는데 못 찾은 거죠.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한국은 전화라고 CP가 맨날 그러는데. 맞아요. 한국 무조건 전화해야 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카뱅을 쓰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는 거라고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 같은 쪽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은 결국에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이것저것. 네. 많이 쓰는 중에 하나가 약간 저도 이제 카드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신용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쓰긴 하는데 써보면은 그 기업의 어쨌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심각한 데가 있으시고. 근데 제일 심각한 거 메인으로 쓰시잖아. 뭐야? 무슨 이유 그러니까 때문에? 사람들 그런 거 불편한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본인의 뭔가 혜택 이런 거 따라간다니까. 개선할 필요가 없어. 네. 지금 제일 좋은 마일리지 카드 거기 있어요. 이거 봐. BC랑 마일리지가 더 중요한 거지. SC랑 거기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는 아직 보안 카드를 써요. OTP도 아니야. OTP가 OTP도 없어요? 추가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이 보안 카드예요. 보안 카드가 내 그 지갑에 없으면은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OTP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등록하는 기능이? 그건 모르겠지만 보안 카드 써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은행 보안 카드 이제 안 쓰잖아요. 다 OTP로 대체를 하고. 국민은행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보안 카드 몇백만 원 발급이. 이상 이체 보안 카드가 받으려면 해야 돼. 네, 보안 카드 근데 기능이 있긴 여기는 하더라고요. 의무예요. 기본이에요. 보안 카드가. 보안 기능. 카드 대신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카드를 만들거나 그쪽에서 계정 만들고 하면은 보안 카드 같이 나와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보안 카드 옛날에 네. 번호 맞춰서 네. 그게 기본이라서 그리고 실제 써보면은 사이트도 한 10년 전에 만든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년 동안 차세대를 안 하셨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카뱅이나 그런 걸로 가는 게 맞고 굳이 혜택 때문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과거 걸 쓰면 되는 것 같아요. 해봐 어떻게 생각해요? 재테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네. 책이랑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IT적인 편의보다는 그렇죠, IT적인 재테크가 중요하신 거죠. IT적인 편이 다 필요 없어. 그러네. 네. 아마 이 크롬에서 코인 정립해주면 파이어폭스 바로 버릴 것 같은데. 그러네.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진짜 소소한 바람이고.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 뉴스 페퍼민트에서 이코노미스트 그 기사 번역한 거 보셨어요? 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은행권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런 기사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묘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성인의 평균 보유 계좌 수는 5.2개, 신용카드는 3.6개입니다. 금융상품이 자신과 잘 맞거나 기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인맥 때문에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 써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 뭔가 나는 인맥 때문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직도 보면은 그 은행 다니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도 은행원들은 그거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맞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이제 계속 지냈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런 게 없는 스타일이라 저는 항상 그때 사람을 새로 저는 뭐 영업 권유를 받은 적은 거의 없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권유는 거의 없는데 아는 좀 가까운 친척분이 국민은행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창구 직원이 아니셔서 저한테 뭘 권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나는 국민은행을 메인 은행으로 쓰니까 거기서 뭐 계좌를 만들거나 뭐 펀드를 들거나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밑에 추천인 그거를 찾는 게 있어요. 네. 추천 직원. 국민은행 진짜 귀찮아. 그러면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지. 그분 이름 찾아가지고 국민은행 넣어놓고. 외환통장 있거든요. 외환통장에서 이제 환전을 하거든요.
완전 할 때마다 추천 직원 물어봐. 제가 추천 하나 알려드릴까요? 추천 받으면 뭐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 커미션을 줘야지. 그 좋은 건가? 그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영업 네.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을 할 때 아예 자기 이름을 받아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게 정직원 쪽에는 무조건 있고 비정규 중에 오히려 없는데 요새 비정규 중 없애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병직원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있고 근데 그거를 못 채우면은 팀에서 채워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채워도 되는데 결국에 팀에서 채워야 된다. 약간 다 같이 고통받는. 요 아이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요. 네. 그래요. 끝이 없어 우리 이야기 나오면. 네. 그리고 팀엑스 넘어가고 알프레드 4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자, 보셨어요? 뭐 좋아졌나요? 아니 그냥 그거 말고 화면? 아싸님도 트위터에 말했는데 네. 알프레드 제가 0점대부터 썼거든요. 와, 빨리 파워팩으로 썼네. 파워팩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짜증나서 전 2버전까지만 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또 업그레이드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3 살 때 메가 서포터라고 네. 평생 업그레이드 샀거든요. 나는 싱글 샀는데. 그냥 이게 저처럼 한 4번 당해야지 이제 메가를 사. 아, 근데 요즘 알프레드를 쓰는 이유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애플이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를, 그러니까 요번에 알프레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인덱싱이 좀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앱을 찾는데 앱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아, 왜 이러지? 하고 스팟라이트 켰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 사용 경험을 반추해 봤더니, 알프레드도 그냥 거의 스팟라이트처럼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앱 실행할 때만 쓰는. 거의. 저는 거의 스팟라이트는 네. 맥 처음 설치하고서 알프레드 찾기 위해서 그때만 쓰긴 하거든요. 아, 저도 원래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써봐야겠다. 내가 알프레드를 조금 더 써보고 스팟라이트로 갈지 아니면 알프레드를 평생 결제를 할지 결정을 해야지 하고 약간 근데 요번 원래 결제를 이게 미뤄뒀어요. 이게 인크리멘탈로 커맨드 서치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맥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스팟라이트가 사실은 진짜 좋은 거고 왜냐면 윈도우 쪽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옛날에 약간 비슷한 것들 만든 애들이 있었어요. 윈도우도 런치라고. 라운치? 그러니까 공식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공식으로 없어서 이제 비슷한 것들 서드 파티들이 만든 것들을 이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맥에 왔을 때는 훨씬 좋은 거지. 이게 스팟라이트도 좋지만 알프레드는 더 확장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네. 좋은데 워크플로우 하나둘씩 쓰기 시작하면은 거의 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워크플로우 쓰세요? 안 쓰시죠? 네. 퍼펙을 안 쓰면 퍼펙을 안 쓰면 네. 워크플로우 못 퍼펙을 써서 안 써요? 2까지만 지금 썼다. 2를 샀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라이선스 지금 쓰세요. 3인데? 그러니까 3도 사 나왔죠. 3 깔아서 쓰면서는 그냥 무료로 쓴 거죠.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제가 라이선스 그거 안 해보면 뭐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알프레드는 파워팩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너무 커요. 파워팩을 안 쓰면 말한 대로 스팟라이트예요. 거의 근데, 그쵸. 네, 그거랑 이제 저 같은 경우 쓰는 게 클립보드. 클립보드 히스토리가 이게 같이 여기 내장돼 있어서 굳이 다른 프로그램 안 써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클립보드 똑같아요. 그 단축키 써서 클립보드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쓰고 이제 워크플로우 쪽은 저는 쓰는 게 이제 낙교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거 베어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 그래서 옛날엔 앱을 따로따로 깔았어야 되는데 앱이 잠들지 않게 하는 거 맥이 무슨 내가 폼은 엄청 오래 돌려서 네. 얘가 잠들면 안 돼. 이럴 땐 카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절대 잠들지 않는. 네, 카페인. 원래는 앱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여기 확장 기능에 있고 전 또 대시라 그래서 그 도움말 보여주는. 예, 문서들 보는 거 개발 문서 보는 것도 연동해놨고 구글 번역도 연결해놨고 네트워크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이 IP가 어느 위치인지 보는 것도 네. 해놨고 그리고 제 IP 보는 거 IP 퍼블릭 IP, 프라이빗 IP 한 번에 다 보여줘요. 아, 네. 마이 IP 이런 그것도 사이트 해놨고,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제가 썼는데 별론데 URL을 마크다운으로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제목이랑 추출해가지고. 근데 이거 좀 허접해서 만들고 싶어요 다시. 저는 키보드 마이스트로로 쓰고 있긴 한데. 이거 알프레드로 하면 되잖아요. 알프레드 코딩 근데 할 수 저는 있으니까. 사실 알프레드를 거의 비슷하게 써요. 러블링이랑. 근데 이제 하나 쓰는 게 거의 베어밖에 없긴 해요. 베어 제가 만든 확장. 만드신 거. 표현 그러니까 너무 작은데요? 베어가 좀 좋았던 게 공개해 뭐냐면은 주세요, 깃허브에. 그 확장. 이건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공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는 그냥 쉘 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맥 OS에 기본으로 파이썬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확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베어가 좀 좋은 게 네. 그거 뭐라고 하지? 엑스콜백 URL인가? 그런 게 뭐예요? 있어가지고 앱에 있는 걸 URL로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앱에서의 딥링크 약간 비슷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앱의 특정 그러니까 네, 근데 애플리케이션 그거는- 특정 메뉴를 이렇게 그렇죠. 합쳐할 수 근데 있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에 지원해줘야 돼요. 근데 베어가 그걸 지원해줘서 마침 네. 그걸로 만든 거고 이제 내용은 베어가 이제 사실 SQLite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추출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위키처럼 점프 기능 쓰는 거죠. 네. 어떤 기사로 바로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베어를 그냥 거의 그 개인 위키처럼 위키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쓰죠. 이게 필수긴 해요. 이 워크플로우 하나가. 그렇구나. 근데 워크플로우 좋은 거 많고 이번에 이제 알프레드 4 기능 중에 네. 다른 건 제 생각에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별로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지. 바뀐 게 워크플로우에 오브젝트 개념이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조립해서 네. 쓰는데 네. 거기에 좀 좋은 것들이 추가됐어요. 네. 아, 그래요? 원래는 기존에 이제 중간에 쉘 넣어가지고 쉘로 코딩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컨디션 유틸리티라 그래서 그냥 블럭 넣어서 분기를 태울 수 있어요. 그냥 개발 모르는 사람도 네. 여기서 문자를 뭐가 왔으면 이렇게 분기 태우고 그 다음에 스플릿이라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나누는 거 나누는 것도 있고 하나 입력이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처리되고 그런 뭐 분기를 이런. 하기 위해서 네, 쉘스를 썼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를 넣은 거예요. 지금 랜덤 유틸리티 됐어요. 심지어 랜덤하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UUID 이런 거 좋네. 만드는 거. 29유로인데. 그래서 이제 아니 메가베로 지르셔야죠. 메가로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메가로 지르는데 업그레이드는 29유로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2인데도 업그레이드 지원해줘요? 해더라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얘가 알프레드가 왜 계속 서비스로 안 넘어가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구독형으로. 그냥 구독형으로 넘어가면 고맙죠. 자기들도 좋은데.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저는 좀 느낀 게 근데 사실상 구독형처럼 돈 낸다.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구독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메가 서포트를 질러야 돼. 맞아요. 지금 빨리 그래서 질러야 돼. 네, 왜냐면 메가 서포트는 할 수가 평생, 그거- 예, 평생, 그쵸. 그러니까 평생이니까 업그레이드. 분명히 명분이 넘겨줄 거예요. 없거든요. 예. 네, 이 사람들은 해준다고 했는데 그쵸. 뺏어갈 명분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있네. 있어요? 원피스 워드가 그랬잖아. 원패스워드도 지금 쓸 수 있어요. 예전에 샀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업데이트 안 해주잖아. 그렇긴 하지만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는 메가 서포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넘어갈 때 이제 할인은 해줄 수도 있긴 그러니까 하죠. 다른 서비스처럼 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패스워드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긴 한데 네. 알프레드란 이름 유지하면서 간다면 적어도 메가 서포트 했던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해주겠죠. 제 생각 근데 이제- 알프레드 만드는 분이 오히려 금전적으로도 사용자가 줄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파워팩 부분만. 아니면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약간 개인처럼 몇 명이 원피스 워드 처음처럼 만드는데 이쪽은 팀을 안 늘리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건 것 같아요. 서버 쪽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구독형을.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서버 개발자를 채용해야 하긴 되는데 알프레드가 서버 혼자 기능은 가끔 별로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 리모트 실행 말고는. 아무래도 구독하려면 서버 구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느니 그냥 내가 재밌게 만들면서 가끔 네.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구독처럼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약간 생각. 맥 쪽에 그런 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베어싱크라든지 베어도 그러잖아. 스크리브너라든지 베어는 그렇진 않아요. 베어는 잘해요. 베어도 그냥 아이클라우드에 묻은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죠. 음. 근데 약간 스크리브너도 그렇고 데본싱크도 그렇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컨셉적으로 너무 좋은데 이제 구린 거지. 구린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든지 맞아요. 방식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데본 싱크가 진짜 잘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그쵸. 데본싱크 너무 힘들어 잘 쓰기가. 네. 내 정보를 통째로 넣기도 애매하고 애매하게 리서치용으로만 쓰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클라우드도 잘 안 되고. 클라우드 잘 돼가지고 약간 저는 그 파이어폭스 인수한 포켓처럼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대본이 진짜 클라우드 넘어가면 딱인데 돈 좀 받아도 쓸 것 같은데. 전 차라리 백엔드를 드랍박스로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써도 그 1테라가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쓴다고 드랍박스 문서만 쓴다고 넣으니까 하면은 사실 데본싱크에는 거의 안 돼. 데본싱크가 그걸 받기 때문에 데본싱크 용량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요. 그런가? 드랍박스가 지금 2테라로 늘어났거든요. 개인용이. 스마트 싱크도 더 해주고. 비싼 거 해야 돼요. 비싸고. 네, 비싼 플랜이에요. 근데 내 노트북이 1테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데본싱크 같은 애는 오히려 완전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데본싱크로 영상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느려서 감당이 안 돼서 네.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물어보셨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라 그래. 포기하면 편해요. 근데 진짜 그분이 언론사 계셨던 분인데 네. 거기서 찍는 영상들을 다 그걸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와. 좀 그런 툴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DB로 쓰기도 애매하고 그쵸. 직접 구축해야 되니까 그냥 데본싱크 사는데 좋잖아요. 네. 사실 기능이.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뭐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할까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네. 구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프레드 뭐 망하지 않도록. 알프레드? 네, 제가 맨날 배워도 그렇게 팔거든요. 망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 뭐 구독제니까 망할 일은 없죠. 망할 수도 있지만. 아, 마지막으로 ODK에서 SRE 엔지니어와 그거 맨 앞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거 맨 앞에 써야지. 빨리 하세요. 다음에 또 하시고. 다음에 또 할게요. 네. 먼저 아무튼 엔지니어 상시 채용 중입니다. 네. UI 디자이너도 채용 중이고요. 기획자도 채용 중이고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SRE도 채용 중이신 네, 거죠? SRE도 채용 중이고. 이번에 SRE로 유명하신 분도 들어가시잖아요. 네, 아싸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저희 단골 게스트로. 네. 같이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 SRE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SRE. 예, SRE. 근데 궁금한 게 그 채용 공고 봤는데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도 같이 써 있던데 네. 방금 말씀하신 직책은 전부 한국 근무예요? 디자이너 뭐 기획? 아니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디자이너 분은 어디로 한정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엔지니어 쪽은 한국만 뽑고 있기는 해요. 네. 그렇답니다. 한번 어필해 주세요. 좋은 점. 좋은 점이요. 자율 출퇴근과 무제한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건 뭐 기본이고 요즘. AWS도 있잖아요. AWS 계정을 개인 계정을 회사가 돈을 내주고요. 그건 개발자 전부 다 해당하는 예, 거예요. 개발자 전부 다 해당하는 거고. 또 뭐 그냥 일단 팀 분위기는 좋아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들 들 만큼 예, 좋고 서비스 이제 할 일들이 많아서 오시면은 얼마든지 참여하셔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재미있게. 뒷부분 아무도 안 들을 거였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요거 거군요. 요거 잘라서 앞에 붙여놔야 돼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붙여주세요. 다음번에 똑같은 거 따라하기 다음번에 싫으니까. 똑같은 거 해야죠. 다음번에 좀 더 준비를 해보세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어필을 준비해서 뭔가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네. 아무튼 ODK에서 네. 개발자나 다른 직군도 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인이 맞죠? 네, 구인. 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ODK 찾아보면 나오나요? 검색어라도 주시면. 여기서 링크 주실 거예요. ODKmedia.net. 아 그러네. 제가 주면 되겠네. 네, 저희 ODKmedia.net. 아, 네, 네. 회사 저희 홈페이지예요. 네. 설명에도 넣어놓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